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상훈 선생님의 거울 명상이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왓칭의 저자이기도 한 김상훈 선생님은 MBC 기자로서 30여 년간 바깥 세상을 취재하며 지내다 가족들의 죽음을 겪으며 10여 년쯤 전부터 내면 세계 취재에 빠져들었고 퇴직 후 고향에 내려가 취재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거울 명상을 통해 아픔을 치유받았던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1장 책을 열며, 2장 거울 명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3장 몸의 아픔 치유, 4장 마음의 아픔 치유, 5장 반복되는 고통의 치유, 6장 대인관계의 상처 치유, 7장 무기력과 빈곤의 치유, 8장 거울 명상 Q&A 1부, 9장 거울 명상 Q&A 2부, 10장 지금 여기는 움직이는 거울이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장 중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 무의식을 비춰준다. 우리는 잠잘 때 꿈을 꾼다. 이 꿈은 내가 이번 생일을 살아가면서 처리하지 못한 채 억눌러 놓은 내 잠재의식을 보여준다. 예컨대 내가 누군가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꿈에 나타난다. 꿈속엔 나도 들어있고 나를 괴롭히는 괴물도 들어있다. 나는 꿈속에서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촉감을 느낀다. 꿈속에선 모든 사물이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생생한 입체로 인식된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 되돌아보면 꿈은 마음이라는 텅 빈 공간 속에서 펼쳐진 이미지들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 이미지들은 입체인가 아니면 억눌린 잠재의식이 꾸며낸 환영인가? 환영이다. 찰나 명멸하는 한 장의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생기는 환영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환영이 아닐까? 첫 데이트 장면을 떠올려 보라. 어디서 떠오르는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다. 어떻게 떠오르는가? 첫 데이트하던 장면을 떠올려 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미지가 빛처럼 순식간에 떠오른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역시 내 마음속에서 이미지들이 파노라마처럼 연속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육안에 보이는 것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생한 현실은 마음속에 환영이었음을 알게 된다. 무엇을 비춰주는 환영인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환영이다. 무의식은 지금 이 생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우주 전체가 내 무의식의 산물이다. 먼 조상이 치유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의 감정이 대물림을 거듭해 나한테 올 수도 있다.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사자가 내 무의식 속의 공격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지금 여기라는 오감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현실 세계가 내 마음속에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좋다 싫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옳다 그르다 등으로 평가, 비교, 판단, 심판하지 않게 된다. 다 받아들이면 저절로 흘러간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사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과 양, 긍정과 부정의 짝을 이루어 생겼다가 사라지는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치면 항상 제로가 된다. 만물의 최소 단위인 플러스 빛 입자는 마이너스 빛 입자를 빌려서 생긴다. 즉 플러스 입자가 생기는 순간 이면에선 마이너스 입자가 동시에 생기는 것이다. 플러스 입자가 생겼나 하는 순간 서로를 빌려서 생겼던 둘이 합쳐져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되면 또 플러스 입자가 마이너스 입자를 빌려서 생긴다. 합쳐지면 또 제로가 된다. 우주 삼라만상이 이 빛 입자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생겼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우주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명멸할까?
미국의 생물 물리학자인 월리엄 브라운은 현실은 1초에 1044번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왜 지금 여기라는 움직이는 홀로그램 거울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거울이 필요하다. 두뇌의 표면 의식은 무의식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두뇌 자체가 무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거울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라는 현실은 움직이는 거울이다. 움직이며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몸을 갖고 홀로그램 거울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움직이는 거울 속의 모든 사람은 내 무의식을 비춰준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못한다. 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세상을 떠난 뒤의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가? 내다볼 수 없다. 왜? 역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 몸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과 내 몸이 죽은 이후의 세상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면 내가 지금 몸을 갖고 경험하는 세상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당연히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 현실은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간다. 내 무의식의 산물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내 무의식을 비추어 준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내 무의식 속의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이 억눌려 있다. 공명하기 때문에 서로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겨 만나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좋은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 무의식 속에 싫은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좋다고 붙잡고 싶은 감정과 싫다고 억눌러 놓은 감정이 내 무의식에 갇혀 있으면 그 감정들은 흘러가지 못한다. 흘러가지 못하는 감정들은 되풀이해 내 눈앞에 고통스러운 현실로 나타난다. 이 감정들을 모두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감정들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진다. 그래야 나는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간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이 꾸며내는 움직이는 거울 속에 들어와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라는 움직이는 거울의 일부분일 뿐이다. 많은 유튜브 구독자들이 거울 명상을 하면서 얼굴이 사라지거나 몸 전체, 사물 전체가 사라지는 걸 목격한다. 동시에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 몸과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된 홀로그램 거울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체험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상대 때문이 아니다. 상대는 단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에 공명을 일으켜 나로 하여금 그 감정을 들여다보도록 해주는 움직이는 거울일 뿐이다. 각자의 우주는 서로 중첩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각기 각자의 생각이 꾸며낸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살아간다. 나는 시간상, 공간상으로 내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우주를 바라보고 상대는 상대의 위치에서 그가 생각하는 우주를 바라본다. 똑같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더라도 나는 내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한쪽 면만을 육안으로 바라본다. 상대는 상대의 위치에서 그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한쪽 면만 육안으로 바라본다.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 전체도 마찬가지다. 나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지금 여기를 바라본다. 상대는 상대의 위치에서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지금 여기를 바라본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중첩된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같은 공원에서 꽃구경을 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지금 여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금 여기와 누구의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이 중첩될까? 서로의 시 공간상 위치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의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이 중첩된다. 부모 중에서도 엄마와 자식 사이에 가장 많이 중첩된다. 왜? 엄마가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는 9개월 동안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도 가장 많이 공명하게 된다. 자식 중에서도 엄마와 딸은 특히 더 많이 공명한다. 왜냐하면 여성성까지 공유하며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모습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모습을 다 보여준다. 반대로 딸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모습과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딸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딸한테 가장 많이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가장 미워하게 된다. 사랑과 미움은 짝이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사랑할수록 가장 깊이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딸은 엄마의 무의식 속에 가장 깊이 꼭꼭 숨겨놓은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다. 모녀 간의 관계가 종종 애증 관계로 얽히고 설키는 것도 그래서이다. 지금 여기라는 현실이 이렇게 중첩될 수 있는 것은 현실이 생각과 빛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만일 현실이 서로 분리된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면 중첩될 수 없다. 각자의 생각이 꾸며낸 이 홀로그램 영화는 각자가 선택한 것이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내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다. 지금까지 상영된 내 인생 영화를 되돌아보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펼쳐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펼쳐지는 내 인생 영화를 만든다. 무의식 속엔 수많은 감정이 억눌려 있다. 이 감정들을 풀어놓기 위해 각자의 영이 인생 영화를 설계해 그 속에 뛰어든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의 필름이 돌아가면서 홀로그램 이미지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이미지들을 볼 때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올라온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육안의 위치에서 인생 영화의 한쪽 면만 바라본다. 나와 함께 인생 연기를 하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한쪽 면만 바라본다. 현실은 무한한 마음의 스크린 위에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사진들이다. 우리는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인생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엿볼 수 있다. 감정이 올라오면 얼굴이 변한다. 내 감정이 내 얼굴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두운 감정이 빠져나가면서 밝은 빛이 나온다. 내 몸도 감정도 빛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이 사라지면서 몸이 사라진다. 내 몸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임을 알 수 있다. 아, 다 내 생각이구나. 내 감정이구나. 내 감정을 투사하기 위해 내 생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정을 투사하는 것이구나. 내 고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구나.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각이 꾸며낸 중첩된 우주 속에 살고 있으므로 오로지 나 자신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만 잘 닦으면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내 마음뿐이다. 지금 여기는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일 뿐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건 왜인가? 몸이 나라는 착각, 현실이 실제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이다. 그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다. 현실이라는 3차원 공간은 무의식이 펼쳐지는 꿈이고 우리 몸은 그 꿈속의 등장인물이다. 꿈속에서 꿈을 바꾸어버려 발버둥 칠수록 점점 꿈속에 깊이 빠져들어 고통만 커질 뿐이다. 꿈을 바꾸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 인격체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는다. 뭘 해서 먹고 살지? 이걸 해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라는 반대쪽 목소리도 들린다. 그 사람한테 말해볼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옷을 입고 나갈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의식 속에 짝이 되는 인격체들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항상 서로 맞서 싸우고 갈팡질팡 한다. 꿈속에 갇혀 있으니 진실이 보이지 않아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늘 이런 불안하고 어두운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두우니 늘 불안하고 어두운 현실이 창조될 수밖에 없다. 현실은 마음의 결과물이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게 운명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인격체들이 내 몸을 이끌고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다. 이 인격체들의 존재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운명을 벗어난다. 거울 명상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무의식이 꾸며내는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준다. 그럼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 인격체들의 지배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텅 빈 근원의 마음, 알미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무의식이 꾸며내는 꿈인 현실을 실제라고 착각하며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삶이다. 현실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등 짝이 되는 생각들이 서로를 빌려 생기는 꿈이다. 이 생각들이 뭉쳐서 생긴 인격체들이 번갈아가며 내 몸을 차지한 채 풍요와 빈곤, 유능과 무능, 우월감과 열등감,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사랑과 미움 등을 오르내리는 고통스러운 롤러코스터 현실을 꾸며낸다. 둘째, 꿈에서 깨어나 원래의 나인 텅 빈 근원의 마음, 즉 순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근원의 마음은 사랑의 근원이며 전지전능한 알미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나는 근원의 마음에 맡겨놓고 근원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근원의 사랑 속에 사는 삶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